박성재 부사장님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걸 처음 본 사람이 지은호 씨였답니다. 늦은 밤이었는데요. 지은호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갑자기 떨렸습니다. 카페 마감하고 집에 들어와서 겨우 숨 돌리던 순간이었죠. 화면엔 낯익은 번호가 떠 있었어요. 청와병원 응급실. 은호는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일은 좋은 소식일 리가 없잖아요. 네, 저 지은호인데요. 지은호 보호자분 맞으세요? 박성재 씨가 지금 응급실로 들어오셨고요. 연락처가 지은호 씨로 되어 있어서. 박성재 선배요? 왜요? 어디가? 오셔야 설명드릴 수 있어요. 다만 혼자 오지 마시고요. 마지막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혼자 오지 말라니. 그 말은 안전 얘기잖아요. 은호는 바로 이 지역에게 전화했어요. 지역은 한번 울리자마자 받았는데요. 잠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깨어 있었어요. 왜? 선배 성재 선배가 응급실이래요. 뭐? 병원에서 나 혼자 오지 말래요. 이상해요. 말투가. 어디? 청와병원. 지금 내려가. 내가 앞에서 만나. 전화 끊고 나서 은호는 옷을 제대로 챙길 틈도 없었어요. 머리도 대충 묶고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성재 선배가 쓰러졌다. 그 문장 하나가 계속 귀에서 맴돌았거든요. 주차장 쪽으로 뛰어가는데 이미 지역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창문을 내리면서 은호를 한번 위아래로 확인했어요. 그 시선이 이상하게 사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선배, 성재 선배가 왜? 도착하면 알아. 지금은 빨리 가. 지역은 핸들을 단단히 잡았어요. 빨간 불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지역 얼굴을 보니까 은호는 더 불안해졌어요. 지역이 이렇게 굳는 건 진짜 위험할 때였거든요. 청와병원 응급실 앞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로 고함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은호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박영나였습니다. 영나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우아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은호가 다가가자 영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성재 오빠 지금 안에 있어요. 영나 씨 무슨 일이에요? 나도 정확히 다 못 들었어요. 근데 사고가 아니래요. 그 말 듣는 순간 지역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그랬대? 응급실 들어올 때 구급대원이 사람이 따라붙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재 오빠가 계속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했어요. 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라면 박진석 회장 아니에요? 그런데 성재 선배가 왜 그 말을 하죠? 그 상황에서 지역은 더 묻지 않았어요. 영나 눈빛을 보고 알았거든요. 영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쪽이 아니라는 걸. 그때 응급실 커튼이 확 젖혀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고 뒤이어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박성재 환자분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팔에 깊은 상처가 있고요. 머리도 조금 부딪혔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은호가 먼저 튀어나오듯 물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라 다만 환자분이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누군가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몸싸움. 은호는 그 말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어요. 성재 선배가 누군가랑 몸싸움을 했다. 그 성재 선배가 지역이 의사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위험합니까? 생명 위험은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이 이상하게 말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박성재 환자분은 계속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고만 해서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확신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들어가 봐도 됩니까? 잠깐만요. 한 분씩만요. 은호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커튼 안쪽에서 성재 선배가 누워 있었는데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눈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 또렷함이 더 무섭더라고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성재 선배. 성재가 은호를 보자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데요. 그 순간 표정이 흔들렸어요. 미안함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 겁이 따라왔습니다. 은호 후배 너 왜 왔어? 병원에서 제 번호로 연락 왔어요. 왜 제 번호가 아니 그보다 누가 이랬어요? 지역이는 밖에 있어요. 지금 들어오게 할까요? 아니. 성재는 딱 잘랐습니다. 그 단호함이 평소 일할 때 성재 선배랑 똑같아서 더 이상했어요. 다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결정을 내린 사람 같았거든요. 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재 선배, 지금 이건 숨길 일이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지금 말하면 누가 또 다쳐. 성재는 말을 끝까지 못 갔습니다. 그 말이 너무 구체적이라서요. 누가 또 다친다는 건
이미 한 번 누군가가 다친 걸 봤다는 의미잖아요. 은호가 숨을 삼키는 순간 성재가 손가락으로 자기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깨져 있었어요. 그거 누가 밟았어요? 잡으려다 놓쳤어. 그리고 문자 하나가 와 있었는데 무슨 문자요? 늦으면 네 사람부터 사라진다 그렇게. 은호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성재는 계속 말했어요. 발신자 이름이 아버지로 저장돼 있었어. 박진석 회장님요? 그 이름이 그렇게 떠 있었어. 근데 목소리가 말투가 우리 아버지 말투가 아니었어. 이쯤 되자 은호는 깨달았어요. 성재 선배가 지금 무서워하는 건 범인이 아니라 가족 안쪽에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커튼 바깥에서 지역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들어간다. 지역이 들어오자 성재는 눈을 잠깐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혁아, 너는 은호 후배 옆에 있어. 내가 알아서 해. 아니, 제발. 이번엔 진짜로. 지혁이 성재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지혁은 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 보이면 바로 알아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재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지혁이 물었습니다. 누가 했어? 성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쪽 냄새가 나. 그쪽? 고성이.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성이가 왜 너를 노려? 성재가 눈을 감았다 뜨더니 한 단어만 뱉었습니다. 은호 후배. 그 한마디가 커튼 안 공기를 확 바꿔놨습니다. 성재는 팔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이 은호 후배 이름을 내 앞에서 똑바로 말했어. 그 순간 알았지. 이건 나한테 화난 게 아니라 은호 후배한테 닿으려고 나를 치운 거구나. 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닿으려고라는 말이 너무 직설적이어서요.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지혁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뭘 봤어? 성재가 잠깐 망설였고요. 그 망설임이 고백이 아니라 결심처럼 보였습니다. 지혁아, 너희 집이랑도 엮여 있어. 뭐? 이지환. 그 오토바이 습격 그거 그냥 사고 아니잖아. 지환이는 영나 보디가드야. 알아. 근데 지환이도 같은 방식으로 당했대. 그리고 그때 현장에 영나 엄마 차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 지혁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호가 옆에서 지혁 손을 살짝 잡았는데요. 지혁 손이 차가웠어요. 지혁이 지금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환은 지혁 동생이잖아요. 그 얘기 하나로 지혁한테는 가족이 바로 걸립니다. 그때 커튼이 다시 젖혀지고 박영나가 들어왔습니다. 영나는 들어오자마자 성재 얼굴을 봤고 그 다음 지혁과 은호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안 돼요. 왜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영나가 딱 잘랐습니다. 엄마가 집에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죠. 집에 없는 게 왜 위험하냐고요. 그런데 영나 다음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영나는 엄마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제일 잘 아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 말투가 오래 참고 살아온 딸 말투였습니다. 지혁이 영나에게 물었습니다. 영나 씨, 지금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네. 근데요, 엄마가 사라질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영나가 입술을 떨면서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겁줘요. 그리고 말 못하게 만들어요. 은호가 성재를 봤습니다. 성재는 아까부터 말하면 누가 다친다고 했죠. 영나가 말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혁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성재, 오늘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병원에 있어. 나 혼자 두면. 혼자 안 둬. 사람이 붙는다. 지혁은 커튼 밖으로 나가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상대는 김비서가 아니었어요. 지혁은 자기 인맥 중 확실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연락했는데요. 통화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지금 청화병원, 박성재 습격, 이지환 사건이랑 묶여. 고성의 이름이 나왔어. 빠르게 움직여. 전화를 끊자마자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부터 내가 붙어. 저 괜찮은 표정이 아니야. 은호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기 인생이 어제랑 같은 규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요.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소란이 터졌습니다. 발걸음이 급했고 누군가 거의 뛰다시피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회장이라기보다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이 찼고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였어요. 박진석은 커튼 쪽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성재는 어디 있나?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이렇게 떨리는 걸 은호는 처음 봤어요. 지혁이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지금 안 됩니다. 비켜. 내 아들이야. 아드님이 지금 말을 못하게 당한 상태입니다. 회장님이 들어가서 흔들면 더 잠깁니다. 박진석이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지혁을 똑바로 봤어요. 지혁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지혁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감 잡으셨잖아요. 이건 밖에서 온 칼이 아니라 집 안에서 나온 칼일 수 있습니다. 박진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이 부정하려다 실패한 사람 표정이었어요. 그때 커튼 안에서 성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지 마. 박진석이 한
한 걸음 앞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성재야, 지금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돼. 그 사람이라니. 성재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마지막에 말했어요. 어머니. 그 한 단어가 복도를 얼려버렸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감았다 뜨는데요. 그 순간 박진석은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남편 얼굴이 됐습니다. 믿기 싫은 걸 들은 사람 얼굴이요. 은호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 속도 같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성이가 어떤 여자인지 아직 다 모르는데요. 지금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성재 선배가 다친 이유가 사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칼끝이 은호 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 지혁이 은호 옆으로 더 가까이 섰습니다. 은호는 그걸 느꼈어요. 지혁이 지켜준다는 말 대신 몸으로 먼저 옮겨놓는 사람이란 걸요. 그때 영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나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번호예요. 받아. 지혁이 말했습니다. 영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는데요. 울지 않았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톤이었어요. 정리하러 왔다는 톤. 영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금고가 열렸대요. 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가 열려요? 영나가 은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 금고요. 엄마가 평생 잠가둔 거. 그 말과 동시에 성재가 침대 위에서 손끝을 움찔했습니다. 지혁은 그걸 봤고요. 박진석도 그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 금고를 누가 열었지? 영나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전화기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누구랑 있어? 영나 입이 굳어버렸고요. 은호는 그 표정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전화는 확인이 아니라 선전포고라는 걸. 지혁이 영나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대신 시간을 벌어. 영나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나 혼자야.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이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너 혼자면 다 치우기 쉬우니까. 영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은호가 영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은호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발신 번호는 알 수 없음이었는데요.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그 남자 다음은 그 사람이야. 은호는 문자를 보자마자 지혁을 봤습니다. 지혁도 동시에 은호를 봤고요. 서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병원 안에서 이미 다음 타깃이 정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재가 아주 힘겹게 그런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은호 후배 우리 오늘 여기서 끝내야 돼. 뭘 끝내? 지혁이 물었습니다. 성재가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고성이가 숨겨둔 진짜 이유 그걸. 그 순간 커튼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너무 익숙한 구두 소리였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고요. 지혁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 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진 않았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무 표정도 없이 눈만 반짝였거든요. 마치 다 들었지? 라고 묻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들 여기 있었네. 그 한마디로 병원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싸움의 중심에는 성재 선배가 아니라 은호 후배 자신이 서게 될 거라는 걸요. 고성이가 복도 끝에서 다들 여기 있었네 하고 말했을 때요. 이상하게도 응급실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참는 조용함이 아니라 이제 누가 먼저 칼을 빼드느냐 하는 조용함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성재를 찾느라 넥타이도 제대로 못 맨 얼굴이었는데 고성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딱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고성이는 걸어오면서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온 사람처럼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씩 봤어요. 박진석, 이지혁, 지은호, 박영나, 마지막으로 커튼 안쪽에 누워있는 박성재 쪽을 봤습니다. 고성이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성재야, 다친 건 좀 어때?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그냥 상태 체크였거든요. 성재가 눈을 떴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눈동자만큼은 단단했어요. 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왔어요? 고성이가 웃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내가 안 오면 누가 너를 데려가니?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성이,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말고. 지금은 그 말이 안 나와. 박진석은 스스로도 놀란 듯 잠깐 입술을 굳혔습니다. 본인이 여보라는 단어를 막아버렸다는 걸 방금 알았거든요. 고성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은 상처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박진석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나한테 이러면 성재한테 더 안 좋아. 내가 성재를 생각 안 할 것 같아? 생각하니까 하는 말이야. 이야기만 들으면 고성이가 엄마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요, 사람들은 다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성재를 위하는 말투가 아니라 성재를 이용할 때 쓰는 말투였어요. 그때 지혁이 한 번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혁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고성애 씨, 성재가 다친 날 당신 어디 있었어? 당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그렇게 물어? 성재가 부른 사람이 나야. 지혁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고성이는 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람 속을 찌르듯 물었어요. 너 이지혁이지? 맞아. 그럼 더 웃기네. 너희 집도 이제 편할 날 다 갔겠다. 그 말에 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희 집이라는 말이 너무 정확했어요. 고성이는 그냥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정보를 갖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나가 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그만해. 영나야, 너는 조용히 해.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 엄마는 내 인생에서 맨날 조용히만 시켰잖아. 영나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그 떨림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숨긴 거 내가 다 알아. 고성의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딱 그 순간이었어요. 고성이가 처음으로 딸이 아니라 상대로 영나를 본 순간 고성이가 영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지키려는 사람부터 다 무너져. 엄마. 또 그런 식으로. 응, 또 그런 식으로. 고성이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고이는데도 참았습니다. 그 모습이 은호에게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래 눌려 살아본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커튼 안쪽에서 성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다가오려는 순간 성재가 손짓으로 막았어요. 성재는 팔이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봤어요. 뭘? 엄마가 숨기던 거. 고성이는 표정이 안 변했는데요. 그게 더 소름이었습니다. 사람이 들킬 때는 보통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목소리가 빨라지거나 뭐라도 티가 나잖아요. 고성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성재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다쳤잖아. 말 섞지 말고 누워. 누워있으면 엄마가 또 누굴 치우려고 할 거잖아. 그 말에 박진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치우다라는 단어가 너무 직접적이라서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성재, 방금 무슨 뜻이냐? 성재가 아버지를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면서도 끝까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사람이 다치는 걸 사고라고 안 불러. 어머니는 정리라고 불러. 그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박진석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진석과 성재 사이로 들어와서 성재 침대 옆에 섰습니다.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누구 말 듣고 이래? 내가 직접 봤어. 뭘 직접 봤는데? 어머니가 은호 후배 이름을 말하는 걸. 순간 은호가 목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 이름이 여기서 계속 표적처럼 튀어나오니까요. 은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요. 지혁이 은호 앞을 확 막아섰습니다. 지혁은 몸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보며 짧게 말했어요. 은호 뒤로. 선배. 말 듣고 지혁 목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평소 은호에게 반말을 하는 지혁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말이 더 믿음직하게 들렸어요.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보다 더 직접적이니까요. 고성이는 지혁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 은호 지키려고 이러는 거지? 그래, 대단하다. 말 돌리지 마. 성재가 다친 건 너랑 연결돼. 연결은 내가 억지로 만드는 거고. 고성이는 지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미안함이 아니라 소유 같았습니다. 은호가 그런 시선을 느끼는 순간 속이 확 뒤집혔어요. 고성이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내 말 들으면 편해져. 은호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저는 어머니랑 편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결국 듣게 돼. 왜요?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그런데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 이야기가 내 손에 있으니까. 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 이야기, 이 말은 출생이든 가족이든 과거든 뭐든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성이가 그걸 내 손에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영나가 갑자기 고성이 앞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은호 씨 건드리지 마. 영나야, 내가 나한테. 아니, 이제 내가 엄마한테 말할 거야. 영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진 목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영나가 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 금고에 넣어둔 거 나 봤어. 고성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나가 말을 이었어요. 그 종이들 그냥 돈 얘기 아니더라. 이름이 있었어. 영나야, 그 이름이 지은호 씨 이름이었어.
그 순간 박진석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건 고성이가 누굴 노린다 수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걸어놓고 움직였다는 뜻이잖아요. 박진석 얼굴이 찢어질 듯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고성희, 너 대체 뭘 해온 거냐? 고성희가 박진석을 보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지키려고. 박진석이 딱 잘랐습니다. 또 여보냐? 지금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박진석이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건 나를 지킨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누구를 희생시켰냐는 거야. 박진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표정을 보고도 침착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흥분했어. 내일 정신 차리면 알게 될 거야. 내일이 올 것 같아? 왜 무서워? 고성희가 무서워? 하고 묻는 순간요. 그게 진짜 고성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그때 간호사가 다시 들어오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거든요. 그런데 성재가 간호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성재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가 성재 눈빛을 보자 심장이 더 쿵 내려앉았어요. 성재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부탁이 있었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미안한데 너 지금 여기서 나랑 약속 하나만 해. 성재 선배 무슨 약속이요? 지금부터 내가 듣는 말 믿지 마. 네? 특히 어머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 그거 믿으면 끝이야.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믿으면 끝이라는 말이 너무 딱 떨어져서요. 고성희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재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성재야, 너 진짜 많이 컸다. 엄마가 키웠잖아. 그래, 내가 키웠지. 그래서 내가 알아. 엄마는 사람을 아프게 만들 때 꼭 상대가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만들잖아. 고성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그 찰나를 지혁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바로 확신했습니다. 성재 말이 맞다는 걸요. 지혁이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 병원에서 나가. 고성희가 되물었습니다. 나가? 내가 왜 나가야 돼? 경찰 부를까? 불러. 근데 내가 뭘로 부르는데? 성재 습격. 증거 있어? 찾으면 돼. 고성희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찾아봐.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먼저 쓰러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도 어딘가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 하나가 넘어지는 소리요. 다들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요. 커튼 바깥쪽 바닥에 박영나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라 다리가 풀린 거였어요. 영나 손에 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화면에는 메시지 창이 떠 있었습니다. 은호가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한 발 나가려는 순간 지혁이 은호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선배, 영나 씨가 지금 저쪽으로 시선 돌리게 만드는 거야. 지혁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은호는 그 말 듣는 순간 등골이 확 서늘해졌어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연처럼 터지는 소리, 딱 넘어지는 사람, 딱 떨어진 휴대폰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영나가 은호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은호 씨 방금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영나가 울먹이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도 알고 있어 이렇게. 순간 박진석이 영나를 봤습니다. 영나가 말한 아빠는 박진석이 아니라 영나의 친부가 따로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거든요. 박진석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표정이 말해줬어요. 박진석도 영나 친부 얘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성희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박진석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살짝 붙이며 말했어요. 당신, 우리 집 이야기 남들 앞에서 더 꺼내면 당신이 제일 다쳐.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치든 말든 성재가 다쳤잖아. 성재는 죽지 않았어. 그 말이 지금 나오냐? 박진석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고성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면 성재 다음은 지혁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에 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문자 내용이랑 똑같았거든요. 다음은 그 사람이라고.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지혁 팔을 꽉 잡았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보며 말했어요. 은호, 나 괜찮아.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은호는 더 무서웠습니다. 지혁이 담담할 때는 진짜로 위험을 계산하고 있을 때거든요. 성재가 갑자기 고성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고성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성재야?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나를 치우고 싶으면 나한테만 해. 내가 널 왜 치워? 나 오늘 봤다니까. 뭘? 엄마가 은호
은호 후배를 찾는 사람을 직접 만났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이가 처음으로 성재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성재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듯 말했는데요. 그 소리는 은호도 지역도 못 들었습니다. 다만 성재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공포가 아니라 확신으로요. 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은호 후배 여기서 나가자. 성재 선배 지금요? 지금. 지역이 바로 막았습니다. 안 돼. 지금 나가면 더 위험해. 성재가 지역을 봤습니다. 지역아, 병원이 안전한 줄 알아? 엄마는 병원에서도 사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 지역이 이를 악물었어요. 너 지금 겁먹어서. 아니, 나 겁먹은 거 아니야. 나 확인했어. 성재가 시선을 박진석에게 옮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박진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성재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은호만 내 손에 들어오면 나머진 조용해진다 그렇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호는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면이라는 말이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고성이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겁니다. 정체도 목적도. 고성이가 성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진짜 나랑 끝까지 가겠네. 엄마랑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막는 거야. 성재가 그 말을 했을 때요. 박진석이 마침내 결심한 얼굴이 됐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우리 집으로 가자. 고성희가 되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망신 만들지 말고. 당신이 나를 데리고 갈 수 있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야. 박진석은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가 다가왔고요.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대. 고성희가 미소도 없이 박진석을 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런 표정 처음이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내 인생에서. 그 순간 은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발신번호는 또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은호는 받지 않으려 했는데요. 성재가 은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 지금은 받아야 해. 은호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도 아니고 늙은 목소리도 아닌 딱 중간 목소리. 그래서 더 정체가 안 잡혔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세요? 지은호 씨가 찾는 진실 그거 말해줄 사람입니다. 지금 장난이면 박성재 부사장님 손목에 그 상처가 생겼을까요? 은호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목 상처를 알고 있다는 건 현장에 있거나 최소한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그 남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고성애 씨 왔죠? 누구세요? 지은호 씨. 지금부터 한 가지만 기억해요. 오늘 밤 고성애 씨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에서 딱 한 가지가 사라질 겁니다. 뭐가요? 남자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금고 안에 있던 지은호 씨 이름이 적힌 원본.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은호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지역이 바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은호가 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금고 원본이 사라진대요. 오늘 밤 성희가 집에 돌아가면. 그 말 듣자마자 영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렸던 영나가 그 말 하나에 바로 일어난 거예요. 영나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으로 가려는 거죠? 고성희가 영나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영나가 울먹이면서도 소리쳤습니다. 그럼 다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고성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야. 박진석이 고성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고성희, 지금 움직이지 마. 고성희가 박진석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손 떨린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떨려. 근데 이 손으로라도 잡아둘 거야. 지역이 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너는 여기 있어.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나도 가야 돼요. 내 이름이 적힌 원본이라며요.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돼. 내가 움직이면 상대가 원하는 그림이 돼. 성재가 그 말을 듣고 은호를 보며 말했어요. 은호 후배 나도 간다. 지역이 바로 성재를 봤습니다. 너는 누워있으면 엄마가 다 지워. 내가 지키면 돼. 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지역아, 너 혼자선 안 돼. 엄마는 우리 집 구조를 다 알아. 동선도 다 알아. 이쯤 되자 박진석이 결론을 냈습니다. 좋아. 다 같이 가. 지역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박진석이 지역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역씨, 지금은 내가 아버지로서 결정을 할게. 그리고 박진석이 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 씨도 같이 갑시다. 대신 내 옆에 있어요. 은호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 옆에 있어요가 보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내 눈앞에 둬야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었거든요. 박진석도 지금 고성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붙잡아 두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움직이려는 순간요. 응급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또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차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병원 경비 직원이었습니다. 경비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기 주차장에 누가 차 밑에 뭔가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이 바로 몸을 돌렸습니다. 박진석도 얼굴이 굳었고요. 고성이는 그제야 아주 작게 정말 티 안 나게 웃었습니다. 은호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그 웃음이 승리가 아니라 예상대로라는 웃음이어서 더 소름이었어요. 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봐, 엄마는 항상 한 번 더 던져. 지혁이 은호를 확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은호, 내 뒤로. 그리고 그 순간 바깥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폭발처럼 크게 울리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작은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비명이 터졌고 응급실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은호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지혁 손이 은호 팔을 꽉 잡았고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팔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고성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박진석 귀에 대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이제 알았지? 내가 없으면 당신 가족은 더 빨리 무너져. 박진석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나귀가 잠깐 느슨해졌습니다. 그 찰나를 고성이가 놓치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손목을 빼며 뒤로 한 발 빠졌고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영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지만 고성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래요. 돌아보는 척만 하고 절대 진짜로는 안 돌아보는 사람. 지혁이 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야.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혁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먼저 간다. 금고. 그 원본부터 잡아. 성재가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내려서려 했습니다. 나도 가. 지혁이 성재를 봤습니다. 너 피 흘려.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게 있어. 그리고 성재가 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은호 후배, 내가 그 종이를 보면 너 인생이 바뀔 거야. 근데 안 보면 내 인생은 남있어. 은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요. 그리고 그때 은호 휴대폰에 다시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금고 열리기 10분 전. 빨리 와. 발신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문장만 화면에 떠 있었어요. 은호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